5년차 국제선 승무원, 40개국을 넘나들던 러시아의 엘리트. 승무원이 단 한 나라에서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가는 경유지였을 뿐. 그녀가 한국 땅을 밟은 지 단 10분 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멈추게 한 건 첨단 기술도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청소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한 남자의 모습.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적의 승무원 엘레나입니다. 카타르 항공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한국처럼 충격을 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온몸이 뻐근했죠. 수암을 찾는 게 평소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이었다면 이미 다른 승객들과 부딪히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 청년이 노인분의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주는 걸 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자연스럽게요. 캐리어가 꽤 무거워 보였는데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할게요. 불가능한 광경이죠. 제가 자란 모스크바에서는 각자의 짐은 각자가 책임지는 게 당연했거든요. 지하철 계단에서 유모차를 힘겹게 끌고 올라가는 엄마를 보고도 모두가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도와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죠. 그 청년 준호 씨는 노인분의 짐을 대신 끌어주면서도 생색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노인분께 괜찮다며 웃어 보였죠. 짐을 찾는 곳까지 함께 가더니 조용히 인사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모시는 손자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 씨가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휠체어를 탄 승객을 정성껏 안내하고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인천공항의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화장실은 호텔처럼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죠.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피곤한 표정 하나 없이 영어로 설명해 주더군요. 러시아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항상 무표정하고 차갑거든요. 질문하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는 게 일상이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준호 씨의 그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마치 숨 쉬듯 당연한 일처럼 보였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러시아에서 10년간 일하면서 저는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믿었죠. 러시아인들은 항상 군사 퍼레이드와 우주개발 같은 것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인천공항에서 본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을 돕는 힘, 배려하는 힘이요. 그리고 그런 배려가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게 더욱 놀라웠죠. 제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친절했어요. 길이 막히자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나라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강함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이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러시아 가이드북에는 경복궁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경복궁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알록달록한 한복이 봄 햇살에 더욱 빛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는 건 정말 특별한 날에만 있는 일이거든요. 젊은이들은 더더욱 전통 의상을 구식이라고 여기죠. 궁궐 앞마당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관광객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크렘린 궁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선 관광객들이 서로 밀치고 새치기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근정전 앞에서 셀카를 찍으려는데 각도가 잘 안 나왔습니다. 팔을 이리저리 뻗어봐도 궁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혼자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한복을 입은 젊은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미연이라는 여학생이었죠.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말을 걸었는데 발음은 서툴렀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미연 씨는 제 폰을 봤더니 능숙하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심지어 포즈까지 알려주더군요. 한국식 인사를 하면 더 예쁘게 나온다며 손모양까지 친절히 설명해줬죠. 남자친구도 옆에서 구도를 잡아주며 도와줬습니다. 사진을 확인해보니 정말 잘 나왔습니다. 궁궐도 완벽하게 들어왔고 제 표정도 자연스러웠죠. 러시아에서 찍은 관광 사진 중 최고였어요. 미연 씨 커플은 마지막으로 경복궁 관람 팁까지 알려주고 갔습니다. 흥례문 근처에서 무료 가이드 투어가 있다며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줬죠.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 관광지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외국인이 어려워하면 못 본 척하는 게 보통이죠. 심지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는 내내 계속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요. 길을 물어보면 직접 안내해주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여러 장 찍어주고 심지어 좋은 구도까지 추천해주더군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즐기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으면 이상하게 보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궁궐을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배려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걸요.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외국인을 환영하는 마음, 과거를 지키면서도 현재를 사는 젊은이들의 모습. 이것도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경복궁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도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현재에 어떻게 녹여내는지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 같다고요. 과거의 영광만 자랑할 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문화의 힘이겠죠. 그날 저녁, 저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음식인 삼겹살을 혼자 먹어보기로 한 거죠. 러시아 승무원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의 삼겹살집은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혼자 가기엔 좀 망설여졌습니다. 숙소 근처 삼겹살집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러시아의 샤슬릭과는 또 다른 향이었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곧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처음 보는 도구들이 가득했거든요. 가위, 집게, 그리고 이름 모를 반찬들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고기를 주문하면 접시에 담겨 나오는데 여기서는 불판에서 직접 구워야 하더군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기를 이리저리 뒤집고 있었습니다. 언제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죠. 주변 손님들은 능숙하게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서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제가 어려워하는 걸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태연 씨는 자연스럽게 제 불판으로 와서 고기 굽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구운 고기를 상추 위에 올리고 마늘과 고추, 쌈장을 얹더니 정성스럽게 쌈을 싸서 제게 건넸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놀라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고기를 그냥 구워 먹는데 한국의 쌈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과 고기의 고소함, 쌈장의 깊은 맛이 조화를 이뤘죠. 태연 씨는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반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김치가 발효 음식이라는 것, 된장찌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는 것, 심지어 소주 마시는 예절까지 알려줬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태연 씨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게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에게 자국 문화를 설명하는 걸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사이다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다고 하니까 더 잘해주시더군요. 러시아 식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정성과 배려를 담아 나누는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삼겹살과 쌈의 맛도 좋았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건 태연 씨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요. 러시아였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은 이런 게 아닐까? 첨단 기술이나 경제 발전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큰 힘인 것 같아. 러시아에서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런 정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승무원들 사이에서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라고 소문났거든요. 모스크바 지하철도 유명하지만 서울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들 했죠. 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건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줄 서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모두가 그 선을 지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죠. 거기선 문이 열리면 서로 밀치며 들어가는 게 일상이거든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밀고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말이죠. 차 안에 들어가니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남성이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노인분이 고맙다고 하자 그 청년은 오히려 쑥스러워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에서는 노약 좌석이 있어도 젊은이들이 먼저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보하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잠시 후 한 승객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서너 명이 동시에 몸을 숙여 폰을 주우려 했어요. 결국 한 분이 주워서 건네주었는데 주인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고 음식물 반입도 자제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의 청결함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의자도 깨끗했어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역사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지저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 놀라운 건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환승역이 복잡할 것 같았는데 표지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어요. 러시아어 안내까지 있더군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서와 배려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육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문화의 차이일까요? 어쨌든 확실한 건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비결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거창한 구호나 정책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질서가 쌓여서 만들어진 힘말입니다. 러시아도 강대국이지만 이런 시민의식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군사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국력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 다음 날 저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꼭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러시아 동료들이 한국 시장의 활기와 인심에 대해 많이 얘기했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향기와 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김치 냄새, 떡볶이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까지. 러시아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스크바 시장은 차갑고 사무적인데 여기는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마늘을 파는 할머니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차리시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할머니는 제게 귤을 하나 건네셨습니다. 외국에서 왔어? 이거 먹어봐. 서비스야. 러시아 시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거기선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사라고 재촉하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무것도 사지 않은 제게 귤을 그냥 주셨어요. 귤을 까먹으며 시장을 둘러보는데 다른 상인들도 제게 이것저것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김치를 파는 아주머니는 여러 종류의 김치를 시식하게 해주셨고 떡집 아저씨는 갓 만든 인절미를 건네주셨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상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거든요. 러시아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항상 무표정하고 딱딱한데 여기선 모두가 가족처럼 따뜻했습니다. 빈대떡을 파는 할머니 앞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처음 먹어보지? 한 입 먹어봐. 맛있으면 사고 아니면 그냥 가도 돼. 결국 빈대떡을 사 먹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김치와 양파절임까지 듬뿍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먹으라며 의자까지 내주셨죠. 마치 손녀를 대하듯 다정하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정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상인과 손님은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시장에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순자 할머니가 다시 제게 귤 봉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이거 가져가. 저는 그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다니요. 러시아 할머니들은 대부분 까칠하고 무뚝뚝한데 한국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순자 할머니가 주신 귤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요.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런 정을 느끼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놀라웠어요. 이것도 한국의 힘이겠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 근처 무인 카페에 갔습니다. 한국은 무인 시스템이 정말 발달했다고 들었거든요. 러시아에도 자동화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만큼은 아니라고 했죠. 카페에 들어서자 키오스크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신기했지만 곧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영어 메뉴를 찾았는데도 주문 방법이 복잡했거든요. 크기는 어떻게 선택하지? 시럽은 어디서 추가하지? 결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지?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점점 더 헷갈렸습니다. 러시아의 기계들은 대부분 단순한데 한국 키오스크는 옵션이 너무 많았어요. 한참을 씨름하고 있는데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학생은 제가 어려워하는 걸 보고 도와주러 온 거였죠. 외국분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은은 능숙하게 영어 메뉴로 전환해주고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줬습니다. 음료 선택부터 사이즈, 옵션 추가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조합까지 추천해줬죠. 주문을 마치고 결제할 때도 지은이 도와줬습니다. 현금 결제가 안 되고 카드만 된다는 것, 그리고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해줬어요.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지은은 쑥스럽게 웃으며 자기도 처음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무인 가게 이용 팁까지 알려주고 갔죠. 커피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 앞서 있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첨단 시스템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러시아에서는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차가워졌거든요. 기계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어려워하면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와주더군요. 무인 시스템이 발달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따뜻함이 살아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거죠. 그날 오후에는 무인 편의점도 가봤습니다. 역시나 처음엔 좀 헷갈렸지만 이번엔 중년 남성분이 도와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된 비결이 뭘까? 단순히 기술력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러시아도 기술 개발에 열심이지만 종종 사람을 소외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리 첨단화되어도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잊지 않더군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 날 오전,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날씨도 좋았고 강변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산책로를 걷다가 갑자기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자전거 도로에서 넘어지신 거였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상황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거든요. 책임 문제가 생길까 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청년 2명이 동시에 달려갔어요. 한 명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다른 한 명은 흩어진 물건들을 주었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잠시 어지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물을 건네고 또 다른 이는 벤치로 모셔가 앉혔죠. 마치 모두가 한 가족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년 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한 분이 거리에서 쓰러지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못 본 척했죠. 결국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할머니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같은 상황인데도 반응이 정반대였으니까요. 조금 뒤에 119 구급 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대원들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아마 제 할머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 계신 할머니가 만약 거리에서 쓰러지셨다면 과연 누가 도와드렸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와 줬을까? 청년들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구나.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양심 말이에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 새삼 느꼈어요. 러시아도 강대국이지만 이런 시민 정신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나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나라인 것 같으니까요. 출국하는 날 아침, 또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처음 왔을 때는 피곤하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떠나기 아쉬웠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 처음 만났던 준호 씨를 다시 만난 거예요. 준호 씨도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사람들이요. 준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몇 군데 더 추천해줬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만났던 태연 씨였어요. 엘레나 씨, 잘 가세요.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경복궁의 미연 씨, 시장의 순자 할머니, 무인 카페의 지은이.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죠.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꼭 널리 알리겠다고.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배려와 존중의 문화 때문이죠.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미사일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마음이 많은 나라라는 걸요. 며칠 후 모스크바의 카페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제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해? 응.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웠다는 거야. 그때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싶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당연하지. 이번엔 더 오래 머물고 싶어.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고 어려워하는 외국인을 도와주고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겠다고요. 아직 러시아 사회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짜 국력은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제 저는 한국을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크고 따뜻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2의 고향이 된 그곳으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살롱은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